제 아버지는요, 70년 전 한국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훈장도 보상도 아닌 침묵이었죠. 그래서 저도 한국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내 아들이 죽어가던 그 순간, 그 나라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더군요. 우리에게 말없이 찾아왔습니다. 은혜는요, 말로 갚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더군요. 안녕하세요. 감동 배틀입니다. 오늘은 70년 전 한국을 도왔던 한 나라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온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그가 한국 때문에 눈물을 흘린 이유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가슴 따뜻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짜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냐민 켈비입니다. 42살이고요. 에티오피아 시골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조용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말수가 적거든요. 하지만 속마음까지 조용한 건 아니에요. 제 안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 중에서 가장 깊은 건 동생과 관련된 기억이에요. 저희 가족은 가난했어요. 동생이 10살 때 갑자기 아팠거든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을 병원으로 뛰어갔죠. 그때 마침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최신 장비들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요. 이제 동생이 살겠구나. 한국 의사들이 도와줄 거야. 하지만 동생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다른 환자들만 돌보고 있었어요. 저희에게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돕는 척만 하지. 진심은 없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30년 넘게 말이죠.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괜히 그런 나라를 도우셨네요. 그들은 우리를 진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의사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제 의료진들이 올 때마다 한국 팀만 보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요, 속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며칠 있다가 돌아갈 사람들이겠지. 사진 몇 장 찍고 홍보용으로 쓸 거야. 그런 제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집에 들어갔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10살 아들 요세프는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요세프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별로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요. 조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요세프의 신음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이가 몸을 떨고 있더라고요.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로 재어보니 39도가 넘었어요. 아내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 상태를 보니 심각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도 가빠졌거든요. 검사를 해보니 급성 감염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셨던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발전기가 고장났거든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응급 의료용품도 떨어진 상태였고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헬기는 날씨 때문에 뜰 수 없다고 했어요. 차로 가려면 6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이 상태로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처럼 또다시 가족을 잃게 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한계가 있었거든요. 설마 이번에도 내가 또 잃는 건가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왜 우리 같은 나라에는 항상 이런 시련만 오는 걸까요? 아버지도 동생도 이제는 내 아들까지.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아이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직접 수혈을 하기로 했어요. 저와 요세프의 혈액형이 같았거든요.
간이 수혈 키트를 준비하고 제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아내가 손전등을 들고 있어주고요. 피가 아이에게 들어가는 걸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아라.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하지만 아이의 호흡은 여전히 가빠졌습니다. 심장 마사지도 해봤어요. 작은 가슴을 손으로 눌러주면서 리듬을 맞춰봤죠. 하나, 둘, 셋, 넷. 의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돌아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전쟁터에서 동료들과 서로 목숨을 구해줬다고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저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동생을 잃었을 때의 무력감이 다시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산소호흡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수술용 조명이라도 있으면. 항생제라도 충분히 있으면.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전등 불빛과 기본적인 의료기구뿐이었죠. 요세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져 가고 있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여기 있다. 포기하지 마.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 같은 나라에는 항상 이런 시련만 오나요? 가난해서 시설이 부족해서 약이 없어서. 늘 똑같은 이유로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야 하는 걸까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어요. 시골 병원 앞으로는 밤에 차가 잘 다니지 않거든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병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병원 창문을 밝게 비췄어요. 그리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여러 명이 내리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복잡했거든요. 아내가 창문 쪽으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의료진 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짐을 많이 들고 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혹시 다른 환자가 생겨서 온 건 아닐까 생각했죠. 하지만 곧 병원 문이 열렸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의료복을 입고 있었고요. 뒤따라서 몇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말로 뭔가 말하더니 영어로 바꿔서 말했어요. 저는 박재영입니다. 한국 코이카에서 왔어요. 응급 상황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라니. 그것도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와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상황을 알았는지도 신기했고요. 박재영이라는 의사가 요세프를 보더니 바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급성 감염이군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료들에게 한국말로 뭔가 지시를 내렸죠. 그러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발전기를 들고 들어왔고 다른 한 명은 산소통을 가져왔어요. 또 다른 사람은 수술용 조명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이동 수술실을 차에서 꺼내서 조립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 분 사이에 우리 병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불이 밝아지고 산소 공급 장치가 작동하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준비됐습니다. 박재영 의사는 말없이 손을 씻고 수술복을 입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요. 제가 알던 그 한국 맞나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박재영 의사의 손놀림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의사구나. 수술 준비를 하는 모습부터가 달랐거든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먼저 요세프의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어요. 맥박, 혈압, 체온, 호흡. 그리고 동료 의사에게 한국말로 뭔가 설명했죠. 저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진지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박재영 의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중했어요. 메스를 잡는 손이 전혀 떨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의사지만 그 정도 침착함은 쉽게 볼 수 없는 거였어요. 감염 부위를 찾아서 정확히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라면 더 망설였을 텐데 박재영 의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해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가 말하기도 전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줬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팀 같았어요. 서로 눈빛만 봐도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지켜보면서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들, 우리보다 낫다. 장비도 더 좋고 기술도 더 뛰어나고 무엇보다 경험이 많아 보였거든요. 30년 전 동생이 아팠을 때 저는 어린 마음에 한국 의사들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아마 그때도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 말이죠. 제가 너무 어려서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겠죠.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박재영 의사가 마지막 봉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요세프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안정됐고요.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수술이 끝나고 박재영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재영 의사의 다음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재영 의사가 수술복을 벗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켈비 타데사라는 분을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재영 의사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 병사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이 켈비 타데사였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 아버지라고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 넓은 세상에서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박재영 의사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2명의 젊은 군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 군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에티오피아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시죠? 박재영 의사가 에티오피아 군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쪽이 제 아버지고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맞았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집에 있던 옛날 사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 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박재영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제 아버지가 폭격을 당해서 쓰러졌을 때 당신 아버지가 구해주셨대요. 등에 업고 안전한 곳까지 옮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평생 에티오피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아들아, 나 대신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도와다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박재영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됐고 코이카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지, 왜 이렇게 진심으로 환자를 치료해주는지. 그냥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은혜를 갚는 중입니다. 박재영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7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의 은혜를 말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70년 전 한국 전쟁터에서 찍힌 이 사진 한 장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박재영 의사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는 생전에 전쟁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하셨어요. 너무 아픈 기억들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따뜻한 기억도 있었던 거네요. 박재영 의사가 사진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가지세요. 원래는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건데 이제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두 아버지의 우정을 기념하는 사진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을 잃었던 일도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때 한국 의료진들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다만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겠죠. 박재영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봉사를 할 때마다 켈비 타데사라는 이름을 찾아왔거든요. 혹시 그분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가 오늘 응급 연락을 받고 왔는데 환자 보호자가 베냐민 켈비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정말 그분의 아들이었네요. 박재영 의사도 신기해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돌려주는 거였어요. 7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한국을 좋게 말씀하셨는지. 아버지가 도우신 그 사람도 아버지처럼 고마운 마음을 아들에게 전해준 거네요. 박재영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혜는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받은 은혜를 제가 갚고 있고 이제 당신 아드님도 건강해졌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은혜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돌려주는 거였군요. 3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오해와 편견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대신 감사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요세프가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기억나요. 아빠, 꿈에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셨나 봐요. 70년 전에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는 걸 말이에요. 요세프가 완전히 회복된 후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러던 중에 한국 보훈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다는 거였어요. 박재영 의사가 저희 이야기를 전해줬나 보더라고요. 저는 요세프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가 싸웠던 7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거든요. 높은 건물들과 깨끗한 도로,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 때문이겠죠. 보훈처 행사에서 저는 연설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베냐민 켈비입니다. 제 아버지 켈비 타데사는 70년 전 이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한국 군인의 생명을 구했죠.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제게 한국은 70년이 지난 후 답장을 보내줬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한국 의사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것도 제 아버지가 구해준 군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크지 않은 나라일지 몰라도 가장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은혜를 70년 동안 기억하고 그 은혜를 행동으로 갚아주는 나라였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겠어요. 제 아들 요세프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다. 은혜는 잊지 말고 갚으라고요. 연설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모두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요세프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커서 의사가 될래요.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 그게 진짜 은혜를 갚는 방법이니까. 지금 저는 에티오피아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박재영 의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돕는다는 게 어떤 건지 배웠거든요. 은혜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70년의 시간을 넘어서 세대를 건너뛰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짧게라도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배틀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늘 건강하세요.